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과 3급 공통 대비 면접 대비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터뷰 멘토링 강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은 인터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준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인터뷰 멘토링이라는 강좌 명칭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청소년 상담사 인터뷰 멘토링 강좌는 2급과 3급을 공통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급과 3급의 면접에서 크게 인성 면접이 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성을 물어보는 면접이 한두 지문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것들도 상당수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되고요. 이것 또한 두 문항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가 주어지죠. 여러분들이 면접 대기실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사례가 주어집니다. 그 사례는 유인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 사례를 읽고 기억해 두셨다가 안에 들어가서 면접관에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례에 대한 것도 꼬리 질문을 해서 두 가지 정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개 물어보는 것이 이 사례에서 어떤 기법으로, 어떤 모델로 상담 이론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냐, 그리고 여기에서 상담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상담을 전개하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있죠. 정책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CYS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간에 1강 강의는 인성에 대한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에 대한 것,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성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답변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 상담사 국가자격시험 인터뷰 멘토링 강좌 2급, 3급 공통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면접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복도에서 사례 문제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생각하게 하면서 15분 정도 대기 시간을 줍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필기도구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필기도구는 쓰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억해 두는 거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면접위원 3명인데요. 이 3분이 나란히 앉아있고 맞은편에 수험생 2명 내지 4명이 착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면접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4명, 5명까지 앉을 수 있지만, 면접시험 보는 사람이 적다면 2명까지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3대1에, 그러니까 개인 면접은 아니에요. 개인 면접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피면접자들끼리, 수험생 여러분들끼리 토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생각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면접위원이 한 문제 정도 질문을 하고 수험생들은 순서를 바꿔가며 간략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질문을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답변해 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면접관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했으면 두 번째 질문은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대개 보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한 중간 부분에 있는 분들은 또 별도의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접관의 재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는 순서는 면접관이 임의대로 정하며 고사실별로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쭉 보면 몇 고사실에서 뭐가 나왔다 보면은 되게 문제가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여기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사례, 이 사례도 같은 사례도 있지만 다른 사례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질문 유형은 대기하면서 보았던 사례의 상담 방법 말씀드렸죠. 어떻게 상담하면 좋겠느냐, 그 다음에 상담자로서의 자질,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인성, 그 다음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나 최근의 이슈, 이거 이슈도 나옵니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자살과 연관된 이슈도 나올 겁니다. 이것도 정리가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1차 필기시험에서 검증된 내용, 예를 들어서 상담 이론에 대한 부분, 되게 이제 상담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REBT예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비합리적 신념이 문제가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잘 나오고 심리 측정 및 평가 여기에 대한 것도 물어봅니다. 뭐 검사의 내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MBTI가 뭐냐, HTP 검사가 뭐냐, 그 다음에 MMPI가 뭐냐 이런 식의 어떤 간단한 것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면접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큰 그림이 그려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입니다.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계획은 어떠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는 대개 30초에서 1분입니다. 30초에서 1분. 30초에서 1분 정도 하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0초에서 1분 정도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가족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과 역량이에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역량,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장점, 역량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쓰는 겁니다. 자, 이 경험은 상담 경험에 맞춰주는 게 좋아요. 상담 경험에 맞춰주는 게 좋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원봉사라는 것도 해보실 수 있죠.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담 경험이나 자원봉사 경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포부라고 할까요? 자, 내가 상담사가 되면, 청소년 상담사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포부가 들어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작성을 해보시고 이것을 진짜 실제 면접의 속도대로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해보시고 여기 있는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많은 이제 우리가 면접 후기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30초 정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1분 정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A4 용지 이제 인쇄물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제 자기소개를 쭉 쓰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1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1분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1분이 되게 쭉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역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경험,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포부입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쓰시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의 장점은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3급 또는 2급의 2급 자격증에 지원한 김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요. 자, 저의 장점은 또는 저의 역량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배려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직사회에서 그러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정 능력, 중재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뺀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든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상담자로서의 자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감, 이해, 배려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상담자가 됐을 때 조직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겁니다. 그렇죠? 조직의 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조직 성원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갈등에 놓여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경험을 쓰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러이러한 사회 경험을 하면서 어떤 두 사람의 갈등 사이에서 제가 중재 역할을 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중재 역할을 해서 그러한 오해도 풀고 조직에서 좋은 성과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 경험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할 때 이 노인분들과 어르신분들과 이야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역지사지의 태도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경청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저의 감정이입된 부분들을 잘 공감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경험이요. 그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부가 남았죠. 제가 청소년 상담사가 된다면 청소년을 위해서, 뒤에도 이제 역할이 나오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을 위해서
정말